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매진된 비행기표 때문에 예정에 없던 한국을 방문했다는 일본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인 미호입니다. 우리가 국력을 이야기할 때 국민들의 친절함이나 뛰어난 치안 같은 것은 전혀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한국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에는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 많이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꿈에 그리던 프랑스 여행을 다녀왔지만 오히려 한국에 대한 환상만 가득 안고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제가 프랑스를 좋아해 프랑스 여행을 떠났는데요. 오히려 이 여행 때문에 프랑스가 아닌 한국에 감동을 받고 돌아왔네요. 처음 프랑스행 비행기를 예매할 때 문제가 있었어요. 일정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회사 휴가가 정해지지 않아 비행기 예약이 좀 늦었죠. 모두들 휴가를 떠나기 위해 비행기를 예매하는데 제가 늑장을 부린 거예요. 대신 돌아오는 게 문제였죠. 휴가가 10일이었는데 휴가 일정에 맞춰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는 전체 매진이었어요. 그렇다고 1년을 기다렸던 프랑스 여행인데 포기하긴 어려웠답니다. 다방면으로 방법을 찾던 중 한국을 경유해 오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한국을 경유하는 방법을 모색했는데요. 그것도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오는 비행기도 매진이 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결국 휴가 내에 일본으로 돌아오는 길은 프랑스에서 한국을 경유하는 건데 한국에 하루 정도 머물고 다시 일본행 비행기를 타고 오는 방법이 있었어요. 공항 내 머무는 시간을 줄이고 싶었는데 도무지 표를 구하기 어렵더라고요. 예정했던 일정보다 프랑스에서 머무는 날이 이틀 줄었지만 내년으로 기약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하나로 기분 좋게 프랑스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답니다. 프랑스행 비행기에 탑승했던 설렘은 지금도 기분 좋게 남아있어요. 일본에는 신의 물방울이라는 와인을 소재로 한 만화가 있는데요. 전 그 만화를 보고 와인의 매력에 푹 빠졌거든요. 와인 생산국은 여러 나라가 있지만 전 프랑스 와인 중 샤또 브랜드의 맛을 좋아했어요. 자연스레 프랑스라는 나라가 궁금해졌고 그렇게 프랑스 여행까지 결심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만반의 준비도 했어요. 특히 소매치기는 절대 당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프랑스는 소매치기가 많다는 글들을 인터넷에서 많이 봤던 거죠. 돈은 잃어버려도 큰 문제가 없지만 여권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주의성 글들이 많았어요. 여권을 다시 발급받는 건 생각보다 까다롭고 일정이 어긋날 수 있다는 게 주된 이유였죠. 그래서 조그만 가방을 별도로 준비해 갔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번 프랑스 여행을 기다렸는지 아마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프랑스에 도착해 처음 간 일정은 와인 양조장이었어요. 프랑스 산지에서 나오는 포도로 직접 술을 만들어 미음과 일본으로 가지고 오고 싶었던 거죠. 내가 만든 술이라니 정말 근사하지 않나요? 예약도 이미 다 해서 기분 좋게 와인 양조장으로 갔는데요. 그곳에 체험을 온 사람 중 동양인은 저 하나뿐이었어요.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과 다르게 저를 향한 눈빛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해외여행이 처음이었는데 프랑스인들은 동양인을 반기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느낀 건 아무도 제 주변에 서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마치 저에게 불쾌한 냄새라도 나는 것처럼 저만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여행의 목표 중 하나였기에 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와인 제조 과정을 체험하기 시작했죠. 뭔가 오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다른 여행자들과 함께 와인 양조장에서 제조 과정을 체험하는 건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물론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호의적인 무리와 친해졌거든요. 그러던 중 잠시 다른 생각을 한 사이 제가 무리와 떨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 와인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일은 저를 깜짝 놀라게 하고 말았습니다. 어디선가 냄새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발밑으로 물이 새어 나오는 걸 느꼈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지만 이미 늦었던 거예요. 저도 모르게 와인 양조기 통으로 빠지고 말았어요. 아마 제가 서 있던 곳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걸 따질 때도 없었죠. 저는 와인 양조기 안으로 풍덩 빠졌으니까요. 믿겨지세요? 와인 양조기 안으로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이요. 전 제가 겪었지만 믿기 어려웠어요. 일본이라면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으니까요. 세상에, 이렇게 위험천만한 곳이 있다니. 관리를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상당히 불쾌했지만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었어요. 숨이 막히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제가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깊이도 아니었습니다. 겨우 숨을 쉴 수 있는 정도였고 어떻게든 나가고 싶었기에 본능적으로 팔을 허우적대며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물 위에서 떨어졌다는 걸 알아챈 여행객 무리 중 한 명이 다시 돌아오면서 다시 와인 제조 과정을 체험하기 싫었습니다. 제 부실도 있었겠지만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 일본이 그리웠어요. 일본은 무엇이든 안전한 걸 우선시했으니까요. 그동안 와인에 대한 로망을 품고 있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본 전통주인 사게나 즐겨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리고 다음으로 간 곳은 프랑스 하면 대표적인 관광지로 누구나 생각하는 에펠탑이었어요. 에펠탑을 배경으로 PAL 인생 사진을 한 장 남기는 게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생각하는 건 다 비슷한 것 같았어요. 에펠탑에 도착했을 땐 이미 수많은 관광객이 있어서 단독 사진을 남기기 어려웠거든요.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은 많았고 에펠탑이 온전히 보이도록 촬영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혼자 여행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사진을 촬영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단체로 보이는 관광객들도 많아 이리저리 피해가며 그나마 마음에 드는 사진 한 장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고 카페에 들러 쉬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방을 살폈죠. 조그만 가방 하나만 들고 다녔는데 가방이 찢겨 있었어요. 곰곰이 생각해봐도 사람하고 부딪힌 적도 없고 스쳐 지나간 게 전부였거든요. 그건 사람이 많은 관광지의 특성이라 당연하다 생각했고요.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가 제 가방에 있던 돈을 빼간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전 절망했죠. 다행이었던 점은 여권 대신 복사한 종이가 들어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만약 진짜 여권을 챙겨갔더라면?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었을 걸 생각하니 불안감에 휩싸여 더 이상 프랑스 관광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프랑스는 거리를 관리 안 하는 것 같았고요. 시민의식이 부족한지 길거리에서 지저분한 쓰레기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어요. 간혹 길거리에서 보리를 보는지 지린내가 진동하는 곳들도 있었죠. 부푼 꿈을 안고 온 프랑스는 그렇게 아쉬움만 남긴 채 마무리되었어요. 슬펐던 건 집으로 곧장 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죠. 프랑스 여행에서 지쳐 집으로 빨리 가고 싶었거든요. 한국을 경유해 일본으로 간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탄 제 표정은 사실 울상이었어요. 한국이 싫어서는 아니었답니다. 단지 전 피곤했고 한국은 일본하고 너무 가까워 비슷할 것 같았거든요. 언제든 갈 수 있는 곳이라 생각했고 굳이 지금 가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일본으로 가야 하니 별 수 없다는 생각에 눈을 감고 잠을 청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이내 한국에 곧 도착한다는 안내 방송도 들렸어요. 눈을 떠 하루만 있으면 되니까 가볍게 쇼핑이나 하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기로 했어요. 일본에서도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게 익숙해 한국도 지하철 시설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을 거라 예상했기 때문이죠. 지하철역에 도착해 안내에 따라 교통카드를 구매했어요. 그리고 지하철에 탑승했는데요. 신기했던 건 지하철 내 일본어로 된 안내 방송이 나온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어로 된 안내가 나오지 않거든요. 영어와 함께 일본어로 나오는 안내 방송을 듣는데 놀라웠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을 정도니까요. 그렇게 기분 좋게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한번 지하철을 갈아탔는데 별다른 요금 정산 없이 지하철을 탈 수 있다는 것도 신기했어요. 일본은 각 지하철마다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냥 전혀 다른 교통을 이용한다는 느낌으로 매번 요금을 지불하죠. 그런데 한국은 아니더라고요. 지하철 같은 경우는 환승할 때 별다른 요금을 정산하지 않았어요. 대신 내릴 때 딱 한 번 교통카드로 요금을 지불하죠. 심지어 버스랑 연결되었어요. 교통카드 한 장이면 서울 도심의 모든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선진국이라 불리는 프랑스 내에도 이런 서비스는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있었죠. 일본도 당연히 없었거든요. 한국이 일본과 가까워 당연히 비슷할 거라 생각했던 전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전혀 아니었으니까요. 특히 일본하고 달랐던 거 어디를 가더라도 카드 결제를 선호한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은 불필요하게 현금을 그것도 많이 들고 다니는 걸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카드가 활성화되어 있었거든요. 일본은 아직도 현금이 더 익숙해요. 일본과 카드 사용처가 정반대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일본은 대형 쇼핑몰 같은 곳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내는 현금을 더 선호하거든요. 한국은 일본보다 미래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일본이 본보다 빠르게 변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정말 많았으니까요. 프랑스 여행으로 많은 지출을 해 한국 숙소는 저렴한 곳으로 선택했어요. 게스트하우스로 여러 명이 한 공간을 사용하는 곳이었는데요. 일본 숙소에 비해 공간이 넓게 꾸며져 있었어요. 주인은 친절했죠. 이 게스트하우스를 선택했던 건 아침 식사가 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비스 문화가 참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죠. 이번에 한국에 머물 때 유일하게 관광했던 곳이 명동이었어요. 명동은 다양한 쇼핑몰이 함께 있고 활기찬 도심의 거리라 먹을 것도 풍부했거든요. 일본 TV에서 명동 거리가 종종 나와서 일본과 비슷한 젊음의 거리가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실제로 명동에 와 보니 TV에서 보던 것보다 더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로 복잡했어요. 명동 길거리 음식은 저녁 식사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다양했는데요. 혼자 여행을 갔기 때문에 다양한 음식을 모두 사 먹을 수 없던 게 아쉬움으로 남을 정도예요. 옷 쇼핑을 하러 왔으니 조명동에 있는 다양한 쇼핑몰을 둘러보았죠.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소매치기가 없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프랑스였다면 신경이 곤두서 제대로 즐기지 못했을 거예요. 다가오는 인기척도 못 느꼈는데 지갑 안에 있던 돈을 훔쳐 달아났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서울은 프랑스보다 많은 사람이 오가는 명동 거리에 있었는데도 지갑을 훔쳐갈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에요. 명동의 사람 많은 카페에 들어가 음료수를 한 잔 마셨는데요. 그 복잡한 카페에서도 노트북 같은 개인 물품을 아무렇지 않게 테이블 위에 놓고 화장실을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는 신기했죠. 특히 신기했던 건 무인으로 주문하는 시스템을 잘 갖췄다는 점이죠. 일본은 당연히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점원이 와요. 주문서에 주문을 적어가는 시스템이 익숙한데요. 한국은 아니더라고요. 특히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은 기계 주문을 하는 곳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카드 사용을 꼭 해야 했죠. 마치 미래에 온 것 같았어요. 좋았던 점은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데 그런 기기를 이용해 주문을 할 때면 좀 더 여유를 두고 원하는 메뉴 선택이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영어로 표기가 되어 있는 곳들도 있어서 선택하는 게 더 쉽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영어 표기가 없더라도 그림으로 모두 나와 있어 추측하지 않고 원하는 메뉴를 찾는 게 쉬웠죠. 이렇게 한국에서 감명 깊은 곳을 이야기하다 보니 제가 한국에 꽤 오래 머문 것 같이 보여질 것 같아요. 하지만 앞에서 이미 말했듯 겨우 하루만 머물렀답니다. 그런데도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발전되고 활기차게 지낸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일본과 다르다고 느낀 점은 도시 전체가 밝은 느낌이 든다는 점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친절한 한국인들은 물건을 구매하고 길 찾는 걸 물어볼 때 흔쾌히 응해줬어요. 프랑스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일본어를 못하는 걸 상관하지 않았어요. 젊은 사람들 대부분은 핸드폰으로 번역기를 돌려가며 제가 물어보는 것에 친절하게 답해주려 애썼거든요. 전 그 마음에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에서 바로 한국으로 왔어도 친절함에 당연히 감동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프랑스를 경유해온 한국은 프랑스와 모든 게 너무 비교가 되어 말도 못하게 좋았답니다. 오히려 프랑스 여행을 짧게 가고 한국에 더 머물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정말 감동했던 건 일본으로 오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다시 왔을 때였어요. 시간이 촉박해 빠르게 움직여야 했거든요. 원래 예정 시간보다 여유 있게 움직이는데 한국을 떠나기 싫었는지 저도 모르게 아침부터 늑장 부렸어요. 덕분에 빠르게 움직여야 했죠. 공항에 도착해서 짐을 붙이고 잠시 시간이 남아 공항 내부를 둘러보기로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돌아가는데 뒤에서 누가 절 불러 세웠습니다. 사실 전 저를 부르는지도 몰랐어요. 한국어로 부르는 소리의 뜻을 알지 못했으니까요. 이내 누군가 가까이 오는 걸 느꼈는데 제 어깨를 치더니 떨어진 지갑을 주워줬습니다. 전 깜짝 놀랐죠.
프랑스에서는 조그만 가방도 찢어 그 안에 있는 돈을 가져갔는데 한국에서는 떨어진 지갑을 되돌려주기 위해 가던 길을 되돌아올 정도였으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정직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국에 와보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프랑스 여행을 하며 경유지로 한국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한국을 가야겠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비슷한 느낌을 주는 나라라면 굳이 여행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하지만 이번 여행으로 전 결심했습니다. 조만간 다시 한국 여행을 본격적으로 해볼 생각이에요. 일본으로 돌아와 한국에 대해 찾아봤는데 서울에도 구경할 수 있는 게 참 많았어요. 전 그런 것들도 모르고 명동 한 군데만 들렸던 거죠. 비행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도시는 지저분한 냄새가 진동하며 언제 도둑이 제 돈을 훔쳐갈지 모르는 프랑스보다 안전하고 친절하며 편리한 시설을 갖춘 한국이 훨씬 더 관광하기 좋은 나라 같아요. 일본보다도 더 좋았으니까요. 여행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을 벌이기도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선과 감동을 선사하는데요. 이 일본 여성은 한국과 일본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국이 여행지로는 좋지 못한 선택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한국에 오고 나서는 가까운 나라임에도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특히 상상과 달랐던 유럽의 모습에 실망하고 나서는 한국의 안전하고 친절한 점 때문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번 기회를 시작으로 그녀는 한국 여행을 자주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모든 한국 여행이 즐거운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하루밖에 머물지 않은 한국 여행이었지만 오래 꿈꿔왔던 프랑스 여행보다 더 만족스러웠다는 일본 여성의 경험담이었습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